그래서 공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체험에 대해서 되게 목말랐던 시간도 있었고 막 뭐가 그게 되면은 사실은 법문이 이게 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 체험하면 다 되겠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오로지 그것만 마음에 두고 공부했던 시간이 있었고 저도 그것이 되게 그것만 되면 공부가 다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답니다라는 거를 그때 완전히 체득을 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거를 지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의 마음과 통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말은 이것뿐입니다밖에 안 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이것뿐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공부가 깊지 않으면 뭐 문득 이게 뭔가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제 와닿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것뿐이 안 된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인데 이것이지 그냥 이것이 따로 있는 이것인 거를 체험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뿐이거든요. 이것뿐이라는 거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이 안 됐었구나. 그러니까 이것뿐인데. 근데 말은 늘 이것뿐이라고 하죠. 이게 전부인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것이 따로 있는 선에서 공부가 머물러면 안 되고 이것뿐이 돼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뿐이어야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뿐이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것뿐이어야 돼요. 말은 하기 쉽죠. 그냥 누구한테 이것뿐이야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이거는 말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삶과 자기 존재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모든 면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뿐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자기 현재의 눈이 돼야 되고 자기 현재의 어떤 그 안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뿐으로 살고 이것뿐으로 숨쉬고 이것뿐으로 뭐 걸어가고 이것뿐으로 일하고 이것뿐으로 그냥 전부가 돼야 돼. 이 우주가 전부 이것뿐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공부는 쉽지가 않다. 그 공부를 근데 해내셔야 된다. 그 쉽지 않은 공부를.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엄중한 말이 돼야 됩니다.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말이에요. 내가 이것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것뿐이라고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걸 걸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현실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서 그리 돼야 된다. 그 공부를 여러분은 해내셔야 됩니다. 어디 여기 정진법 한다고 따라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그 되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법문도 듣고 일상생활을 하고 집에서도 듣고 그러는 것이지 어디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부가 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진짜 자기 마음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여러분은 공부를 해내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제대로 해내는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목을 중시 여기지 다른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나름 솔선수범해서 우리 선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면에서 이게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안목이 분명한 사람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물이고 그거는 절대
그냥 한 번의 체험이나 한두 마디의 대화에서 그거는 성취되는 게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스스로 더 깊숙이 그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려면은 그 무엇에 대한 그 이 세상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든 아니면 무엇에게든 그랬을 것이지만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정직해야 된다. 솔직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내시기를 바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도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안목과 힘이 생기는 거고 누구 앞에 아니면 어떤 인연이 되어서 공부를 얘기할 기회가 돼도 뭐 전혀 의심이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자기가 말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어오면은 이거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말한 것도 너무 이 분명함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그 분명함이 그 정도가 돼야 사람은 그래요. 다 알아봐요. 내가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법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로 소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진짜 분명한 뭐가 있다라는 거는 그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 뭘로 표현할 길은 없지만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중이 다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의심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직연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분명함이 그 언어로서 다 나오지 않는 것인지를 사람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해내셔야 된다. 그게 사실은 그것이 공부인 것이지 딴 거는 아직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불법에 통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엄격하게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 아니면 뭐야 그냥 도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모가 되는. 잘못 얘기했나? 어쨌든 간에 의미는 통했을 거라고 봐요. 도계 걸륜 모가 돼야 되는데 도가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공부에서만큼은 명백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절대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바 세계에선 얘기 못 하거든요. 우리가 현상 세계나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 이건 확실한 거야, 완전한 거야라고 어느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에서만큼은 그 말이 통해요. 절대성이라는 게. 절대성이라는 건 단 일의 의심도 애누리도 나머지도 없고 이거는 명백하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명백함이 확연히 이렇게 확인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 이게 절대적인 공부예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자기 공부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자기 안목이 절대적이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거를 통과해야지 진짜 이 세계를 사는데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없는데 다 있다.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불이법이다. 그다음에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다. 사라진데 사라진 게 없다. 이 말들이 다 이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근데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딴 눈을 얻어야 되거든요. 다른 식의 어떤 그 세계가 열려야 되고 다른 세계가 열려야 되거든요. 공부가 분명해지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의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일대 전환을 이제 맞이해야 되고 마치 그거는 우리가 이걸 환골탈태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뼈를 바꾸고 태에서 벗어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이게 우리는 지금 환골탈태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차원으로의 도약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서 조금이라도 뭔가 분별이 남아 있으면 태에서 벗겨지질 않아요. 기존의 입법의 태에서 뼈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우리가 뭐 옛날부터 뭐 사자성어로 환골탈태 막 말 얘기하죠. 막 이게 뭔가 아작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정체성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진짜 뭐 심한 말로 표현하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아픔도 느껴지기도 하고 슬픔도 느껴지기도 하고 부서지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딴 사람이 되지 옛날에 그 방식으로는 절대 딴 세계를 만날 수 없고 딴 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쉽지가 않다. 마음을 다 잡아야 되고 이게 전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면 그 힘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전부가 아니면 둘이 있으면 이것 말고 딴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걸 통과를 못 해요. 왜냐면 눈이 여전히 입법에 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지극하게. 그래서 마치 그냥 이 몰입에 들어가야 돼요. 마치 뭘 봐도 하늘을 봐도 이 공부가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해도 공부가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공부로 귀결되고 이런 식으로 몰입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공부에 미쳐야 된다 이거지. 그 과정이 자기 이제 뼈를 바꾸고 그다음에 태를 벗기고 세포를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으면 공부가 얘기하기 전에 딴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 딴 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의의 눈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 그거 버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둘로 보는 눈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보게 되죠. 그 말은 뭐냐, 바깥 경계를 자꾸 보게 돼요. 모양에 대한 의미를 두게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경계를 보면은 경계를 보는 내가 성립하는 구조거든요. 경계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는 그런 무의식적 지향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지극하고 크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남을 알았을 때 거기에 부화내동하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계가 드러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경계가 드러나는 거에 마음을 두고 의미를 두고 그쪽으로 지향한 만큼 공부는 멀어지는 거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밖을 뭐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벌써 멀어진 거예요, 그거는. 근데 공부하려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는 걸 알면 멈춰야 돼요. 그 방아차게 방아착. 내려놓아야 돼.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계속 따라간다. 이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봐야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둘로 보는 눈이 성성하고 그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표면에서 그냥 정체되거나 그냥 부유합니다. 그냥 깊어질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와야 돼요. 공부는 이게 우리가 자기가 법을 보는 눈이 좀 깊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의식을 보면은 보통 어떤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은 일반인들의 의식은 되게 떠 있거든요. 그 떠 있는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드러나는 모양 따라서 마음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요.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저 바다에 한번 가보시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십시오. 표면은 계속 출렁거립니다. 근데 그 깊은 쉬면은 출렁거릴까요? 안 움직이지. 근데 의식이 떠 있다는 건 그 모양 따라서 계속 물결 따라서 출렁이고 있는 그 번잡한 상태거든요. 근데 모양 따라서 시비 분별하고 모양 따라서 막 거기서 의미를 찾고 뜻을 구하고
이러면은 그 깊은 마음 밑바닥까지 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는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에 완전히 모든 것의 근원이 다 이거라는 그 바닥을 쳐야지 딱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전환이 있기 전에 물결 속에서 떠다니는 거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떠다니는 건 아주 달라요. 만약에 그 분명함을 얻고 우리가 경계를 경험할 때는 다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움직이잖아요. 물결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다 움직이고 다 드러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마음은 고요해, 정적이에요. 움직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식의 자기 밝음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부표처럼 떠다니는 거는 그냥 오만 일들이 다 있고 마음이 그냥 뭐랄까 혼돈 상태예요. 막 혼이 막 어지러워. 그러니까 산란함의 극이죠. 경험하면 자극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남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경계를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행동을 갖고 우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다 똑같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열리는 것이다.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경험, 뭐 공부 안 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전쟁터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공허하고 괴롭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또 모습으로서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경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누구 공부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자기 공부가 그 이상이 돼야 돼. 왜냐하면 자기 공부 정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공부를.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저 깊이 있게 경험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지고, 그다음에 뭐 공부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의 그 심적 상태는 보이죠. 자기가 경험해 본 바는 보이죠. 근데 자기가 그 경계를 넘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 깊은 사람의 경계는 모르죠. 이거는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공부가 누구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경험이고, 그리고 누구의 어떤 마음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 마음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누구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름은 대상으로서 이름을 붙이지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보통의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보통 얘기하면 그랬어, 뭐 그랬을 거야, 아닐 거야, 막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얘기하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의 그 투영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우리한테 오로지 온전히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하든 이름이 그 사람 아닌 그것에 대한 이름 붙임이지 다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 까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의 눈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 아, 이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야지.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게 공부 기본이 안 돼.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가 그랬고요. 어떤 일이 있었고요. 뭐 그 사람의 얘기로 안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고 읽고 있는 거지. 공부 점검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지만 절대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죠. 자기 마음이 얼만큼 거기에 치우쳐 있고 의미를 두고 있고 걸려 있느냐, 그걸 드러내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각오는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실 때 자기 마음을 다 열어 보여 준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면 사실 이게 꺼내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다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왜? 다 자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펼쳐진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딴 사람을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망고 죽을 때까지 자기 얘기하고 있어. 너무 재밌죠? 이상한가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타자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그 사람 마음일 수가 없잖아요. 다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마음의 모든 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단 한 번도 남의 마음에서 나온 게 없죠. 이것처럼 분명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에이 그럼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봐서 그래요. 대충. 그냥 이름 따라서 대충 분별해서 대충 바라봐서 이것저것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랬고요. 어떤 일이 있었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이 자리의 일이에요. 다 이 자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각자의 몫이겠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돼. 딴 일이 없구나. 그럼 이상할 것 같죠? 아니, 안심이 돼. 내가 이 세상은 다 이 생각에서 펼쳐진 거고 여기서 드러나는 그건 딴 일이 없구나. 그러면 이상하게 융통성이 생겨요. 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딴 세계가 열려. 재밌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상담이나 처방을 할 때 막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관점을 살짝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라. 아껴줘라. 다독여줘라. 뭐 하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바뀔 수가 없거든.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다른 마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잠깐 그런 처방을 듣고 그러지 말고요. 나보다 조금 살아오는 데서 더 힘들게 살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행복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왠지 그렇구나. 난 저렇게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보다 난 행복하네. 부족한 게 없네. 마음이 그래도 잘 살아왔네. 내가 이룬 것도 있고. 그럼 뭔가 뿌듯해지죠? 그런 데서 우리 의심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인데. 또 더 넘어가서 그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럼 객관적으로 맞는 건가? 확실하다면 바뀌면 안 되거든. 단지 어느 분과 상담해서 이런 처방을 듣고 말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좀 따뜻하네. 난 그렇게 차가운 빙하 아니면 전쟁터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사람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바뀌면 안 되죠. 근데 바뀐다는 건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항상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돌이켜봐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의 인연이구나.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야 돼. 그럼 뭐야?
해방감이 느껴요. 생각하는 대로 바라봐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따로 있다는 믿음만 없으면 되겠고.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생각에 이렇게 순식간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세월이 깊기 때문에 그게 유연하게 이게 전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처방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더 깊은 차원의 입법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 말씀하시는 당신은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잘 보십시오.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당신이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그런 거까지 얘기해 주는 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냥 이해의 차원이고 그렇지 자기 스스로 체험적인 전환까지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 모든 그 망상의 그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깨치기 전에는 이 망상이 구속이지만 깨치고 나면 망상은 유희가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도 없어요. 그럼 뭐야? 생각해도 그 생각에 어떤 절대적인 뭔가 믿음이 없고 경험해도 이것이 객관적이고 항상한 일이라는 그 믿음이 없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모든 경험에 대한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왔던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앞으로 경험할 거에 대한 모든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게 있다라는 그 어떤 믿음이라고 칩시다. 그게 없어져.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모든 경험에 대해서, 모든 판단에 대해서, 모든 생각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유희가 되지. 생각이 이런 생각도 일어나네, 저런 생각도 일어나네, 그럴 수도 있네, 저럴 수도 있네. 너무 수용할 수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오케이. 지금의 인연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연인데 이뿐이지 그게 이것이다라고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허망한 의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공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어나 봐야 뭐 일어난 게 없는데, 일어난 것도 없는데 이거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경험하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는 게 그게 병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죠? 자기 경계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럼 뭐야? 뭐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막 그 멋진 말이 나의 이거 하고 싶죠? 그럼 뭐냐? 여러분, 숙제 다 이거라는 걸 명백히 밝히시면 돼. 그러면 다 돼요. 이렇게 모든 게 이 마음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망념이구나. 그게 뭐 깨달음이 됐든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나가 됐든 세상이 됐든 다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이거를 명백하게 깨치면 다 그렇게 돼. 다 그렇게 안 된다. 깨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깨치지 못해서 그랬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걸 깨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에 공부가 될 줄은 기대도 못했어요. 근데 다 이거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네요. 뭐 심행첨예를 이런 얘기 하죠. 이상한 얘기 하죠. 또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냐? 이거 하나뿐이, 이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동안에 진짜 평생의 수건으로 이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